제목이 뭐야? 10단원 제목이 방정식과 부등식과 무등입니다. 자, 이게 고1 때 고등수학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했던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기억납니까? 그 단원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약간 뭐처럼 생각하자는 거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같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기를 지금 y는 fx만 하시고 자 여기를 알파 베타를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 fx와 뭐와 만나는 0 x축 0이랑 만나는 근이 뭐나? 알파와 베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2차 함수 여기는 분명히 2차 함수여서 이렇게 됐었지만 이걸 여기에 집어넣는 순간 몇 차 방정식이 되는 거냐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결국 이거 봐 이거 이군요 이런 식으로 풀었던 그 기억만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거야. 비록 문제가 방정식이고 부등식이지만 또 함수지만 어쨌든 방정식 부등식을 조금 어려운데 그거를 뭐로 이용해서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3차 부등식이든 4차 부등식이든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자 fx는 k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떤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게 3차야 y는 이거는 y는 fx와 y는 k의 연립이지. 그러니까 이게 고1 때는 뭐밖에 못 푸냐면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fx-k는 뭐라고 해서 0이라 해서 몇 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냐면 3차 방정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립제법 쓰고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을 구하는 그런 방법밖에 못했지만 지금은 다르다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면 결국은 y는 fx라는 3차 함수와 y는 k라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건데 맞아? 지금처럼 되면은 교점이 몇 개이므로? 한 개이므로 이 방정식의 근도 몇 개인 거야? 한 개. 자, 이 말은 좀 엄밀히 말하면 틀렸죠. 실근이 하나, 맞아? 허근 두 개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근 하나와 여기가 중근이겠죠? 튕기니까. 그 다음에 무슨 근? 실근 하나. 이렇게 되면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관점을 좀 바꿔서 풀자는 게 이 단원의 목표예요. 결론 지으면 방정식과 부등식과 미분 이렇게 많이 나왔지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혹은 3차, 4차 부등식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뭘 그려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어보자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 2차 부등식에서 예를 들어서 x 빼기 3, x 빼기 5가 0보다 크다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죠. 알아요? 자 원래 원칙적인 건 이런 거지. 얘도 두개 곱해서 양수려면 얘도 양수고 얘도 뭐다? 양수다. 그럼 3보다 크면서 5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뭐보다 크다? 5보다 클 거다. 두 번째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결국은 뭐보다 작을 거다? 3보다 작고 5보다 크면 동시에 만족하는 게 이거니까 이걸 둘을 합쳐서 결국 답이 뭐다? x가 5보다 커요 또는 x가 3보다 작아요 라는 이런 순수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얘 자체의 그림을 그린다는 거지. 얘를 2차 함수로 그림을 그려주면 3하고 어디를 지나는 5를 지나는 2차 함수 시나리오 맞아? 얘를 하나의 y 값으로 본다면 얘는 하나의 y로 봐야 되니까 자 y는 0 x축이죠. x축보다 y 값이 크다는 게 x축 위에 있다지.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거지. 얘가 의미는 x축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포물선이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근데 뭐에 관한 부등식이니까 x에 관한 부등식이니까 이걸 푼다는 건 x의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답이 포물선이 x보다 위에 있을 때의 x값의 범위니까 답이 5보다 크거나 또는 3보다 뭐다? 작다 이렇게 푸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다. 알아들었어? 결국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것이 이 단원의 핵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뭐만 그릴 줄 알면 끝나는 거야. 그래프만 열심히 그리시면 끝난다는 거야. 알간? 네, 좋아. 자, 끝.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해줄 건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그냥 이 자체로 보는 거야. 이 자체. 그럼 얘는 결국은 3차 함수 x축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자, 그럼 이 3차 함수가 x축 자체로 봤을 때 서로 다른 몇 시근을 가지려면 세 시근을 가지려면 그림을 일단 그려봅니다. 이렇게 그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어쨌든 그래프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사실 나머지 부분 정확히 못 그려도 극값만큼은 정확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서로 다른 세 시근이 가진다는 건 다른 말로 이 극값이 서로 반대쪽에 있어야 되는 거지. 부호가 뭐가 나는 거야?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그치? 그래서 극대랑 극소의 부호가 다르니까 다른 말로 둘이 곱한 게 0보다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작으면 된다 이 말 아닐까요? 자, 그 다음에 이중근과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이거는 어떻게 되면 되니? 한번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이중근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의 실근을 갖는 거 혹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중근을 가지고 혹은 여기 실근을 갖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 말을 또 돌려 말하면 무슨 말이 되니? 극소값이 0이거나 혹은 극대값이 0이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극소값이 0이거나 또는 극대값이 0이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극대 극소 극대값 극소값을 곱한 것이 얼마다? 0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 둘이 곱해서 0이라는 건 이게 0이구나 또는 이게 0이니까. 자, 마지막 하나의 실근과 두 호근을 가진다는 건 이런 거죠. 만나는 게 하나 실제로 하나밖에 없어서 실근이 하나가 나오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죠. 이 경우 보시면 알겠지만 얘도 극대 극소가 둘 다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둘 다 음수. 얘는 둘 다 뭐지? 양수. 그래서 이때는 극대값하고 극세값의 부호가 같으니까 다른 말로 둘이 곱한 게 0보다 커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어? 이렇게 푸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고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기점은 어차피 이 3차든 4차든 무조건 뭐가 중요하니까 극대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순수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풀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풀면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미분을 해요. 자, 미분하면 3x제곱 빼기 3이 나와서 3으로 묶으면 x-1 x 플러스 1이 나오니까 빼기 1일 때가 극대고 플러스 1일 때가 극소가 돼요. 그래서 대충이라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자, 여기가 빼기 1일 때가 되고 여기가 1일 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빼기 1 집어넣으시면요 빼기 1 더하기 3 플러스 a니까 a 플러스 2가 돼요. 되도록이면 a를 기준으로 써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 1을 집어넣으면 a 빼기 2가 됩니다. 결국 극대값은 a 플러스 2고 극소값은 a 빼기 2니까 1번의 답은 자,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2랑 곱한 게 0보다 뭐가 나니까 작다니까 그러므로
a가 빼기 2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바로 옆에 있죠. 극대 또는 극소가 0이니까 둘이 곱해서 0인 거니까 당연히 답이 a가 5이거나 2이거나 또는 a가 빼기 2가 되는 거고. 자, 세 번째는 극대와 극소를 곱한 게 0보다 큰 거니까 뭐 세 번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a가 2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게 답이겠지. 여기까지 이해해? 자,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방정식을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결국 다 뭐 하죠? 네,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차함수 3x 빼기 2 이렇게 해서 푸나 x제곱 빼기 3x 빼기 2 해서 푸나 x제곱 이렇게 해서 푸나 결국 답은 다 모두 뭐 하라는 거야? 네, 똑같은 거예요.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저기 보이는 상수항 보이죠? a가 유일하게 상수항이잖아. 그래서 a만 넘깁니다. 그럼 a만 넘기든가 아니면 저 a를 제외한 나머지를 넘기던가 뭐 그건 아무거나 하셔도 되고요. a를 넘길게요. 그럼 x 세제곱 빼기 3x는 빼기 이렇게 상수항만 홀로 남겨둬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극값이 반드시 뭐가 포함돼서 좀 확실히 못 그리는 거야 그리면. 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 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맞아? 하지만 그러면 a가 포함되어 있는 게 문제니까 a를 넘겨버리면 어떤 거야? 여기는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뭘 그릴 수 있다고 이제?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한 그림을 그린 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겠죠. 근데 봐봐, 사실 이 여기 있는 저 상수항은 a이기 때문에 얘나 누구나 얘나 미분한 건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얘도 결국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왼쪽이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지만 똑같이 여기 빼기 1을 가지고 1을 가지지만 중요한 건 극대값 극소값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빼기 1, 얼마가 돼서 2가 돼서 이런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런 정확한 상태에서 푸는 거니까 좀 더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누구냐면 상수함수를 그립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만약에 이 빼기 a라는 상수함수가 있다고 쳐봐요. 지금처럼 1번 빼기 a가 5보다 크면 2보다 뭐하면? 크면 어때요? 실근이 몇 개? 1개, 맞아? 근데 전체는 3차 방정식이니까 허근이 몇 개? 2개.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 그 다음에 거꾸로 1번 여기는 이렇게 되면 어때? 2가 되면 중근 하나에 C근 하나가 되는 거 맞지? 그 다음에 2하고 어디 사이면? 빼기 2 사이면 C근 몇 개? 3개. 그 다음에 빼기 2이면 C근이 하나, C근이 2개, 빼기 2보다 작으면 뭐야? C근이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아들어? 그럼 왼쪽이 편해 보여요? 오른쪽이 편해 보여요? 사실 비슷하긴 하지만 오른쪽이 좀 더 편하겠죠. 왜냐면 얘는 불확실한 걸 한 번 더 생각해야 되지만 얘는 그냥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지.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빼기가 이러면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 답이 뭐냐? 1번 답. 서로 다른 몇 시근을 가지려면 3시근을 가지려면 이거죠. 즉 1번 답이 빼기 a가 어디에 어디 사이인데 마이너스 2하고 어디 사이인데 2 사이면 되는 거죠. 이해했어? 그 다음 두 번째, 이중근이랑 하나의 시근을 갖는 경우는 바로 여기죠. 이렇게랑 이렇게. 자, 그래서 빼기 a가 얼마거나 2이거나 빼기 a가 빼기 2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하나의 시근을 가지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다른 말로 하면 세 번째, 그래서 빼기 a가 2보다 크거나 또는 빼기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는데요. 여기서 다 같이 이제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여기 있는 왼쪽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답은 뭐하죠? 같아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상수항
상수항만 이렇게 A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사실 상수항만 넘겨서 푸는 게 제일 조금 편해요. 그러겠지? 자, 선생님, 근데 굳이 꼭 상수항을 넘겨줘야 되나요?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되냐면 상수항을 4개 두시고, 왜냐면 여기다 나중에 마이너스 곱하는 것도 귀찮으신 분은 마이너스 곱하는 게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를 이제 A랑 해놓고 저기 있는 거 나머지를 넘기는 방법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려서 풀어주셔도 돼요. 알겠어?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자, 넘어갑시다. 벌써 하나 끝냈네요. 혹은 아직도 하나밖에 못 끝냈네.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7-2번을 가실 건데, 이 앞에 있는 7-1번과 지금 7-2번의 차이를 한번 봐봐. 뭐가 있는지 한번 문제 딱 읽어보고 얘기해 보세요. 네. 아이씨, M하고 A의 차이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 M값. M의 값의 범위나 A 값의 범위나 똑같잖아. 지금. 딱 핵심적인 단어 있잖아. 그냥 실근이 아니잖아. 그냥 실근이 아니잖아. 그렇지. 음의 실근 또 양의 실근. 그러니까 음수, 양수 이걸 결정한다는 거야. 그 음수, 양수는 당연히 뭐를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돼요? 아니 추. 예, 그렇죠. 그래서 축을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뭐하게 됩니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뭐 양수, 음수 결국은 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y축 기준은 오른쪽, 왼쪽 이거잖아. 그럼 아까 그 문제랑 똑같이 풀 때 뭐에 좀 의미 부여를 해야 될까? y축에 의미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푸실 때 솔직히 아까 첫 번째 방법보다 두 번째 방법이 더 쉽다고 느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해야지 완벽한 식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콜?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그림을 그리고 얘를 상수함수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얘를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 하셔야 되죠. 그래서 미분을 해볼게요. 자,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3x 제곱 빼기 6x 빼기 9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3으로 묶으시면 x제곱 빼기 2x 빼기 3 나오시니까 결국은 3에 x 플러스 1 x 빼기 3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울기가 0인 게 2개가 되는 거고 빼기 1과 3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완벽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얼마가 되냐면 빼기 1이 되고 여기가 3이 되시고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빼기 1을 집어넣으니까 빼기 1 빼기 3 플러스 9가 돼서 5가 돼요. 그 다음 3에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정? 네, 좋아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봐봐. 그냥 단순히 M을 그거 이 문제다 아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보시면 문제에서 양근, 음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Y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Y축의 위치는 당연히 0일 때고 자, 여기서 0을 집어넣었을 때 0이기 때문에 여기가 5 곱한 마이너스 27이니까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Y축을 그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해했어? 여기가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바로 0이겠죠. Y축이니까 0,0이 되는 겁니다. 공적인 그거가요? 아니죠. 변곡점 아니에요. 변곡점은 4하고 3하고 빼기 1의 정중앙이겠고 내가 이걸 표시한 이유는 양수 음수기 때문에 표시한 거야. 왜냐면
이 노란색 선 보이지? 이 노란색 선 기준으로 해서 이 노란색보다 오른쪽에서 만났을 때 양근이 되는 거고 노란색보다 왼쪽에서 만났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음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1번은 잘 생각해봐요. 하나의 음의 실근과 두 개의 뭐가 되려면 양의 실근이 되려면 어디다 선을 그어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음의 실근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는 뭐가 나오는 거야? 양의 실근이 나오는 거 아니냐고. 이해했어? 양의 두 실근이 나와야 되잖아. 결국 그래서 이게 바로 m인데 이 m이 y 값이니까 0보다는 뭐 하고 밑에 있어야 되고 빼기 27보다는 어디 있어야 돼요? 위에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만약 빼기 27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근이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 답이 m이 여기서 답이 뭐야? m이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 m이 마이너스 27부터 어디 사이냐면 0 사이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어?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하나의 양의 실근과 두 개의 허근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양의 실근만 만나고 안 만나야 된다는 거야. 그럼 딱 봐도 어디? 여기지 여기. 보여? 여기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해버리면 여기 분명히 양의 실근인 거 맞는데 더 이상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허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m이랑 하면은 m이 뭐보다 크면 m은 y 값이니까 5보다 크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라고.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마지막 하나의 음의 실근과 양의 이중근이래요. 이중근이라는 건 똑같은 게 두 개 나오는 거야. 어디겠어? 딱 봐도. 하나의 음의 실근과 이중근. 이중근 나오는 건 빼기 27 아니면 얼마야? 여기지. 5일 때지.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음의 이중근이 되는 거고 여기다 선을 그으면 뭐의 이중근이 되는 거야? 양의 이중근. 그 답이 뭐야? 빼기 27이에요? 5예요? 어? 빼기 27이야? 5야? 5 하면 이렇게 그으면 양의 근이랑 음의 이중근이 되는 거잖아. 근이라는 건 x값이니까. 그럼 뭐야? 마이너스 27이지, 그치? 이렇게 마이너스 27을 그어줘야지 3이라는 이중근이 두 번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뭔지 값은 모르겠지만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 이렇게 선을 그어서 또 선을 이렇게 1대1대1 이렇게 이해했지? 어? 아니면 혹은 2대1 이용해서 여기 구하면 되는 거지. 근데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무슨 값이 중요하니까 m 값이 중요하니까 m은 y 값이니까 답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7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했니? 쉽잖아. 그치? 알 것 같지? 감이 오지? 간질간질하죠? 네. 감은 오는데 기운이 없다고? 장어 드세요 장어. 어? 아침 먹고 왔어? 오늘 웬일이야? 일찍 일어났나봐? 응? 아니야? 일찍 잤는데 똑같이 돼요. 일찍 몇 시에 잤어? 12시 반에 잤는데 몇 시에 일어났어? 9시 넘었어요. 갑갑하다 갑갑해. 아니 3시에 자도 9시 깼는데 3시에 9시 깼는데 근데 다른 점은 있어. 오늘 굉장히 그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네. 진짜요? 예. 맨날 한 3, 4시에 자면 와가지고 눈이 시뻘개가지고 무슨 좀비처럼 와가지고 응? 물어 뜯을까 말까 뭐 이런 생각. 지금 눈은 안 감기는데 졸기. 자 그래서 할 말이 없어. 야 이거 코 앞이야. 이거 무슨 한참 뒤 사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 정말 코 앞이에요. 수강생이 많아가지고 큰 강의 실수했으면 좋았어요. 그럼 자도 안 되실 것 같아요. 딱 좋지, 그렇지? 한 50명은 되는데 좋았어요. 그러면은 뭐야 완전 건강해지는 거지. 쳐 졸고 있으면 그래. 야 내가 앞으로는 조용하게 어떻게 원래 이거 입안 없으려고 했는데도 그냥 했는데 두 명에도 그냥 하는 건데. 자, 너가 열심히 해야지. 그래 안 돼? 그렇지. 자,
곡선과 직선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정해. 이거 너무 쉬워. 맞냐? 1번. 곡선과 직선이 서로 다른 몇 점에서 만난대요?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2번. 곡선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점에서는 적합니다. 3번. 곡선과 직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자, 가볼까?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실 뭐 얘를 그리라고 하면은 뭐 미분에서 어쨌든 그리면 될 것 같고 얘도 직선이어서 그렇게 그리면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푸는 게 솔직히 쉬워 보여 어려워 보여? 어렵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만나는 건 그걸 연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해서 이거의 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어차피 이거 내가 적절히 뭐 해도 반대로 넘겨도 똑같지. 그러면 당연히 누구만 넘기겠어? 사람이랑. 그냥 냅두죠. 그럼 원순이야. 아니 그냥 저 그림 그냥 냅둔다고 해서 손이 그린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EX 넘기기 훨씬 편하지 않아요? 방금까지 그거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EX만 넘기는 게 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기가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뭐가 훨씬 쉬워 보여요? 이게 훨씬 쉽지. 그렇잖아.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혁명가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 아니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되고 그럼 여기는 왜 쉽냐면 얘는 완벽한 그림이기 때문에 쉽죠. 그 완벽한 그림을 그리시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라고? 얘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3차 하니까 미분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시고요? 3이 나와서 뿔마 1이지. 근데 뿔마 1인데 이미 우리는 외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면 그려질 거라는 걸 뻔히 알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극과 극대를 갖고 1일 때 극소를 가질 거라는 걸 이미 아는 상태에서 자, 이제 집어넣으면 빼기 1 더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여기 3 나오시고요. 1 집어넣으면 빼기 1 이렇게 나와요. 이런 상태에서 나는 이제 무슨 값만 그으면 돼? A 값만 그으면 되는 건데 자, 서로 다른 몇 점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3점을 가진다고 했으니 당연히 A는 어디 사이인 거예요? 3하고 얼마? 마이너스 1 사이면 되겠죠. 인정?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점과 다른 접하는 거 중분. 오케이? 자, 그럼 당연히 답이 얼마야?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랑 여기? 그치? 그래서 이때는 A가 얼마? 마이너스 1, A가 3이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오직 몇 점에서 만난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이렇게 돼야지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건데 이쪽만 있는 거 아니고요. 당연히 여기도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서 A가 3보다 뭐하거나 크거나 또는 A가 빼기 1보다 작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끝났어요. 아니, 솔직히 진짜 할만하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7-3인데 이 7-4도 푸는데 앞에서 한 내용하고 같이 좀 짬뽕돼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말 그대로 뭐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긋는 건데 그 접선이 몇 개 이상 나온다는 거야?
두 개 이상. 근데 기억나? 이 접선인데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 긋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어? 우리 접선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죠.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 때의 접선,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 기억나?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걸 말하는 건데 이걸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여기 곡선 위로 움직이는 점에 뭐라고 해서 t라고 해서 이 t에서 해당하는 접선이 여기를 뭐 한다? 지난다라고 하라고 했지. 기억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접선의 방정식을 만듭니다.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은 x좌표를 t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y는 자 이거 미분에서 t 집어넣어야 되는 거 맞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접선이 뭐였어? y는 f 프라임 t에 x 마이너스 t 플러스 ft 이거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y는 3t 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t 더하기 t 세제곱 빼기 t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얘가 하필 어디 지난다? 이 접선이 하필 어디 지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t가 동점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접선이 그려서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하필 어디를 지난지 찾는 거예요. 1, A를 지나는 거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하시고 y에다 어디를 대입하면 돼요? A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에 관한 방정식으로 바뀌어서 상세히 한 다음에 해석하라고 했어. 얘가 t에 관한 방정식 만든 거 맞지? 근데 이 t에 관한 몇 차가 된 거예요? 보면은 3차가 된 거예요. 이때 t 값이 의미하는 게 뭐야? 교점의 무슨 좌표? 교점의 x 좌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다른 말로 봐봐. 이 교점의 개수가 다른 말로 뭐겠어요? 교점의 개수가 이 교점의 개수가 다른 말로 접선의 개수 아니겠습니까? 맞아?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하면 여기가 T1 여기가 T2 여기가 T3 지금처럼 해가지고 교점이 3개 나오면 접선도 몇 개 나오는 거야? 3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교점의 개수가 접선의 개수구나. 그래서 다시 봤더니 오로지 t와 t에 관한 식이랑 a가 나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풀었던 그 유형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서 t 값의 개수 이해했어? 자 오른쪽 우항은 완벽한 식, 좌항은 상수항. 그래서 우항을 그려놓고 저 상수항을 위아래로 모아가면서 움직이면서 교점의 개수 보는 게 그 교점의 개수가 곧 t 값의 개수고 그 t 값의 개수가 접점의 개수니까 그 다른 말로 하면 접선의 개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근데 일단 오른쪽에 보기가 불편하니까 고1 때부터도 항상 먼저 하는 게 정리죠, 정리. 그래서 이 우항에 있는 걸 깔끔하게 일단 정리를 해보자. 그래서 자 그대로 할 겁니다. 마이너스 3t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t 해주시고 웬만하면 순서에 맞게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하면 3t 제곱 이렇게 써주고 빼기 1 써주고 여기 t 세제곱 써주고 빼기 t 써주면 지워질 거 지워져서 결국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t 세제곱 더하기 3t 제곱 빼기 1 이렇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맞아? 괜찮지? 네, 그냥 계산한 거예요. 뭐 큰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계산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틀렸잖아 계산이. 왜 여기를 안 가져요? 이잖아. 그리고 나서 이거를 푸는 거니까 얘를 온전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분을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6t 제곱 플러스 6t가 나오시고 마이너스 6t로 묶으면 t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두 개 나오네. 하나는 0하고 하나는 얼마죠? 1입니다. 근데 얘가 최고차항에서 음수임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래서 여기 1이라고 해주시고 여기 0이라고 해주시고 0 집어넣으면 빼기 1이고요. 자, 1 집어넣으면 3 빼기 3이어서 0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보세요. 문제 보면 자, 두 개 이상의 뭘 그을 수 있대요? 접선.
맞죠? 그럼 접선의 개수가 이거의 개수가 뭐라고요? 돌려 말하면 점의 개수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접점의 개수가 다른 말은 또 뭐예요? t 값의 개수라고. 이 t 값의 개수가 이 방정식의 근이지. 맞아? 다른 말로 이거와 이거의 교점이니까 여기서 교점이 몇 개 이상 나와야 된다? 2개 이상 나온다는 거. 여기서 2개 이상 나온 거 어디야? 이렇게 하면 2개죠? 이렇게 하면 몇 개야? 3개죠? 이렇게 하면 2개니까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1개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답이 어디서 어디까지 나오는 거야? 이게 곧 A잖아. 이게 곧 A죠. 그래서 A가 0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그런 거로 답이 A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다? 0까지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한 번에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 개념을 2번 사용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앞에 거랑 같이 잘 생각해서 풀어주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은 한 개는 안 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A라는 그래프니까 Y가 이해했어? 진짜야? 고마워. 다 했어. 잘했어. 훌륭합니다. 넘어가. 네. 넘어가. 내가 이게 진짜 끝까지 한다고. 뭐야? 저 A 그거 못 바뀐 거예요. 저 A 마이너스 3T3 적어서 마이너스 T3. 계산했으니까 이거 얘가 얘고 얘가 얘잖아. 아, 우리 더하면 이거지. 위에 있는 우항을 정리를 한 거야. 정리. 내가 이제 2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이거 2개 하고 오늘 진도는 더 이상 안 나갈 겁니다. 나갈까요? 왜요? 포화 상태입니까? 사실 포화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안정을 취할 거. 네? 무슨 뭐 안정을 취해. 환자야? 안정을 취해? 내신만 하실 거고요. 해야죠. 어디 학교? 근데 수학이어가지고 네. 일단은 어차피 세하고 세하 요것만 아니면 상관은 없죠. 왜 상관이 없어요? 세하고 같은 경우는 진도가 다르니까. 아, 거기 수원스 다. 네. 그거 말고는 상관이 없죠. 얘는 그럼 뭐예요? 응? 상학교 뭐예요? 이적분. 그럼 이 학교 또. 그 이제 나머지 총 합쳐서 수능 준비 이런 거 하면서 그냥 다 해. 그렇죠. 그럼 이 학교 기한이 어떻게? 그렇죠. 근데 원래 그게 반폭은 뭐예요? 반폭은 너는 똑같이 나와. 아, 천천히. 다 그냥 3학년 때. 3학년 때. 과학이에요. 원과목을 1학기 때 끝낸다는 말에서 3학년 때 똑같이 똑같이 해. 대신에 이제 너랑 똑같잖아. 2학년 때 그 뭐야 기하하고 확통도 하고 하는 거죠. 3학년 때 확통을 같이 하죠. 기하는 2학년 때 하고. 다른 지역보다 빡센 거예요? 아니면 이거랑 다 똑같이. 그게 정상이야 요새는. 이게 뭐가 정상이냐면 그 고2 때 1학기 때 당연히 뭐 하고 수원하고 2학기 때 수학하고 그다음 고3 때 미적분하고 이게 메인 과목이 되고요. 이게 지금 이과학 기준 이게 메인 과목이잖아. 그다음 합통이랑 기하를 그냥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뭐 이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 있죠. 기하를 4번으로 4번 나눠서 하고 그리고 여기서 미적분에 합통을 같이 끼는 게 보통인 거야. 이게 보통
서울고도잖아. 근데 이제 기아가 어렵지가 않죠. 왜냐면 여기서 기아는 그 우리가 필연적으로 하는 과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도 어렵게 안 나와요. 서울고 같은 경우는 두 학교에서 준 프린트만 좀 완벽하게 모의고사 기반 프린트이기 때문에 그것만 완벽하게 해도 시험 안에 쓰진 않죠. 아니 저 네. 완벽하게 외웠는데 계산 실수 그렇게 안 했을 때 틀린. 이거는 계산 실수 많은 건 답이 하나야. 문자로 안푼 거야 별로. 맞지? 다여서 좀 풀었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별로 안 푼 거라니까. 너 도끼질 도끼질 20번 한 사람 다음에 도끼질 할 때 잘못 휘둘릴 수 있지만 네. 제 도끼질 한 5,000번 한 사람은 눈 감고 도끼질 해요. 엄청 풀렸죠. 어? 계산 실수가 자꾸 나온다 이거는 그런 약간 뭐냐면 그런 긴장감 있는 상황이나 혹은 아예 문제를 좀 덜 푼 거지. 맞잖아. 이게 진짜 저절로 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해야 된다니까? 저절로. 무의식으로. 내가 계산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냥 풀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계산 실수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결국 자기 공부지 뭐. 자기 공부 안 하면 또 답이 없어. 알겠죠? 그래서 뭐야 화 근데 여기 이번 겨울 방학 때 처음 와가지고 이제 온지 2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어쨌든 고2는 고2반은 화목반이에요. 화목반. 근데 이제 그 토요일 날 스케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화목하고 토요일 굉장히 많이 비워놨어. 그래서 토요일 본 수업은 토요일 6시부터 10시까지고 그 앞은 다 선생님 수업 안 잡고 비워놓을 거야. 너 같은 새끼들 공부 안 하는 새끼들 다 불러가지고 아니 저 토요일날 시간 안 돼도 아니 이제 국어학원 아까 국어 학원이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있진 않을 거 아니야. 진짜 왜? 10시부터 3시까지. 선생님 진짜 괜찮나요? 아니 그 학교 근처여가지고 오는데 아니 10시부터 3시까지 해요? 몰라요? 뭐 진짜 5시간씩 계속 저기 내일도 일요일도 5시부터 10시까지 와야 돼. 10시부터 3시까지. 아니 그것도 거의 또 주중에 불러서 모의고사 풀려 이래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너의 문제점은 네. 주중에 불러서 푼다 이거는 자꾸 안 해가니까 필수 있고 애들 다 해. 그냥 다 모여서 하는 걸로. 아니 그 수능공 중에 애들 학원 지원하는 전체 다. 야 무슨 너는 아니 어쨌든 알았어. 그런 말이. 아니 국어는 인간이 나오. 너는 이과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수학이랑 과학 아니야? 애니한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너무 돌이키기가 늦은 게 제가 일단 사탐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문과 하고 자탄 보면 되지. 그럴 수가 있어요. 상관없죠. 저는 어차피 격분율로 하는 건데. 저는 생명이 싫던데. 지금 문이과 통합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선택만 그렇게 쓰는 수업도 선택하시면 돼요. 비대 갈 걸. 어? 비대 갈 걸. 미술 좋아해? 아니 수학 보기 싫어가지고. 아이 그 정도는 아닌데 왜? 요즘 수원은 아니 수원이 이 정도는 아니고 수원은 그래도 꽤 돌렸기 때문에 수원은 지금 심화화 같은 거 들어가서 수투는 아주 수원 처음 배울 때도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수투 한 2-3번 돌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럴 시간이 있을까? 다음 학기 바로 시작인데. 내신을 버리면 될것 같아요. 왜 그걸 잘하고 있잖아. 그치? 그런가? 그 정도면 잘하고 있죠. 국어학원이 너무 빡세게 그 실장쌤이 계시는데 너무 기가 세셔가지고 못 이기겠어요. 아니, 뭐 코로나 걸린 이상 절대 학원 못 빠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푸는 걸 한번 빠지려고 했는데 전화로 막 끝까지 오라고 하셔가지고 못 빠지고 계속 끌려가고 이래가지고
이게 좋은 거지. 그래서 토요일은 저 애들한테 관심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저렇게 불량 학생도 아닌데 불량하지. 아니 저보다 더한 친구들도 있어요. 답지 베껴하는 친구 나도 베껴하는. 저도 거기 숙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적당히 저 조정해서 몇 개 풀어요. 아이고. 이따 잘라야 되겠다. 너무 잡스러운 얘기 너무 많이. 자, 40분에 45 가는 거. 할 수 있어, 알겠지? 뭐든지 공부 열심히 하면 다 할 수 있지. 잠좀 줄이고, 내 다음에 막 팍팍 줄여야지 이게 안 나올 줄이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너 핸드폰 졸라 많이 하잖아, 그치? 축구 게임 좀 많이 하는데 핸드폰으로? 요즘 좀 좋은 선수들 많이 나와가지고. 핸드폰으로 하는 축구 게임이 뭐가 있어? 아니 애들은 피파 하는데 저는 딴 거예요. DLS라고 되게 옛날에 유명한 거 있었는데 저 초등학교 때 유명한 애들이 있었는데 DLS가 뭐야? 그냥 약간 중국에서 나는 그런 느낌. 막 이거 막 요거 막 이렇게 뭐 피싸기 이런 거 쓰는 거 그런 그런 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오락실 있던 그런 거 아니야? 요즘 좀 이름 있는 선수들 많이 사가지고 그걸 빠져가지고 답답하다. 저 손흥민도 있어요. 뭐 레반도프스키도 깝깝하다고. 자, 이제 여기 그 다음 부등식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뭐 한대요? 자, 이것도 많이 했던 거지. 이차함수도 항상 성립한다 이거 있잖아. 그거 어떻게 하려고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풀었던 판별식으로 풀었던 거 기억나? 보다 작거나 어떤 거. 그렇죠. 네, 그거. 근데 그때는 판별식으로 풀었잖아. x축이랑 만나냐 안 만나냐 이렇게 풀었지만 지금 뭐 4차가 판별식 어디 있습니까? 그럼 4차를 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미분하고 이 그래프에서 가장 뭐 한 것이 가까워. 낮은 곳이 맞아? x축은 항상 어디 있으면 위에 있으면 이게 fx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지금부터 여기는 최대치수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차 같은 경우는 봐봐. 4차는 모양이 이렇게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니까 4차 같은 경우는 어때? 모양이 최소가 반드시 존재하던지 맞아? 최대가 반드시 뭐 하겠어요? 존재하겠죠. 근데 3차는 그런 게 없지. 만약에 범위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등식 문제에서 4차는 그냥 단순히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가능하지만 3차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 3차는 반드시 범위로 나옵니다. 그렇지? 그럼 범위 나온다고 해서 뭐쫄 필요가 없고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 그려서 푸시면 돼요. 알겠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2개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이게 뭐 하려면 이게 항상 뭐 한대요? 성립한대요. 그냥 뭐 하면 돼? 일단 그리면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미분을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를 fx로 잡으라는 이거지. 이거를 fx로 잡아.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풀어내겠어. 4x 세제곱 그 다음에 4k 세제곱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금 딱 봤더니 0 되는 게 그죠? 0 되는 게 어때? 존재 할까 안 할까? 일단 좀 헷갈리니까 항상 뭐야? 식을 다시 봐. 몇 차식이야? 3차식이지. 3차식은 무조건 뭐밖에 없다? 인수 분해밖에 없어요. 이거 풀려면. 그래서 인수분해 잘 보여? 지금 인수분해 보여? 보여야 돼. 이거 4로 묶으면 x 더하기 얼마 해주고 k 해주고 x 제곱 맞아? 그치. 근데 봐봐. kx라는 게 더 좋은 게 x를 기준으로 할 거니까 기준하는 거 뒤로 써주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써주자고. 여기까지 인정? 이렇게 써준 다음에 자, 어쨌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 기울기가 0인 게 중요하니까 얘는 확실하게 알겠다 이거야. 이제 얼마인가 바로 마이너스 k인 거 맞지? 근데 여기 봐봐. 얘가 그러면 그대 가지냐 안 가지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차인데 근을 가지냐 안 가지냐가 중요해. 그럼 뭐가 떠올라? 이차인데 근을 가지냐 안 가지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지. 그러니까 추적되는. 그래서 판별. 오이씨. 잘하네. 판별식이 0. 수상은 그래서 시험에 성적이 실수 때문에 그랬던 것같아요 했어요. 아 그래? 자 그래서 k 제곱 마이너스 얼마? 4k 제곱해서 마이너스 3k 제곱이 되죠. 그럼 여기서 이 k 제곱이라는 건 마이너스 3k 제곱 뭐를 보장해? 음수.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k가 얼마면 K가 0일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k가 0만 아니면 무조건 무슨 근밖에 없는 거야. 실근이 몇 개?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치? 만약에 k가 0이면 k가 0이어봐. 중근을 받는 거지. 중근 한 개.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몇 개밖에 안 되는 거야. 다. 이게 한 개밖에 안 되는 거지. 그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어쨌든 한 개인 거야. 그러면 4차 그래프인데 그냥 하나밖에 안 나오면 당연히 모양 이런 거 아니야? 물론 이런 건지는 몰라. 어쨌든 무조건 이거 아니야? 기호에 0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슨 값밖에 없어요. 최소값밖에 없는 거죠. 가장 낮을 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얘의 최소값이 0보다 뭐 하면 되는 거고? 크면 되고. 얘의 최소값이 다른 말로 얼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k인 거 맞지? 그래서 빼기 k를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빼기 k를 저기다 대입해야 되니까 k의 몇 제곱 나오시고요? 4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빼기 k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k 4제곱이 나오고, 이해했지? 더하기 3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결국은 뭐 나오냐면 3 마이너스 3k 4제곱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이 그래프에서 가장 낮을 때니까 얘가 0보다 커요 라고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이거 풀어주실 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3으로 나와주면 k 4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다가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래서 k 제곱 플러스 1하고 k 제곱 마이너스 1이 되시는데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반드시 0보다 뭐하기 때문에 그죠?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양변에 나누면 상관이 없는 거야. 이해했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남는 건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1까지 이게 다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 이유가 모르겠죠. 그게 0보다 커야 되는 이유가 k 제곱 자체가 0보다 크잖아. 0 이상인데 1을 더하면 0보다 크죠. 3-3K 4제곱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최소값이죠. 최소값이 뭐보다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건 결국 최소값이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금방 가는 시간 금방이야. 내가 아까 얘기한 딱 1시간 20분이라고 했나 내가 아까 1시간 반? 그런 시간 한 시간은 안 됐어요. 아니지 아까 전에 우리가 몇 분? 50 몇 분에 시작했어요. 50 몇 분에 1시간 안 됐어. 그러면 내 예상보다 더 빨리 끝났네. 너가 잘한 거네. 그럼 쉬면 될 것 같아요. 다 하고 쉴게요. 이거 한 문제 하고 쉬자. 알겠죠? 쉬어야지 이거. 했으면 쉬어야지. 자, 두 함수가 있어요. 하나는 fx가 얼마지? 5x 세제곱 빼기 10x 제곱 플러스 얼마? k가 있고 gx는 5x 제곱 더하기 얼마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이거랑 0부터 3에 대해서 이게 뭐하기 위한? 성립하기 위한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라. 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fx가 gx보다 무조건 위에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했어. 그쵸? 왜냐면 이거 넘기면 fx 마이너스 얼마나? gx가 0보다 크다 이 말인데. 3차니까. 그치? 얘가 3차야. 3차는 무조건 0
여기 나와. 그러니까 네가 어떤 그림을 열심히 뭐하더라도 그래요. 그려도 3차는 아무리 열심히 그려도 둘이가 서로 뭐하기만 하면 최고치랑 개수가 다르면 언젠가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가 나온 거야? 범위가 나온 거지. 그러면 이 해당하는 범위만 그리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팔바꿈 되면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얘에서 얘를 뭐 하는 거니까? 빼죠. 그럼 5x 세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얼마? 15x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가 0보다 뭐 해야 된대요? 커야 된대요. 어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됐지. 그러면 나 같으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야. 이 그래프를 그릴 때 k를 그냥 넘기고 풀기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넘겨요. 왜냐면 넘기는 내가 왜 넘기라고 했지? 뭐 할 수 있을까? 넘기면 확실하게 그림을 뭐 할 수 있으니까 확실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자꾸 넘기라는 얘기예요. 그 확실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이 3차를 그려야 되니까 당연히 뭐 하셔야 되고 미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15x 제곱 빼기 30x 이렇게 해줘서 15x로 묶으면 x-2가 되니까 0하고 2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확실한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는 0이 되고 여기는 2가 되는 이런 확실한 그림이 됩니다. 그러면 0,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이 콤마를 해야 될까 봤더니 해야 되죠. 왜냐하면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니까 3까지 시거든. 근데 잘 봐. 눈치껏 또 쳐야 되는 부분이 0부터 3이란 3의 위치는 아까 말한 그걸로 하면 되죠.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면 정중앙이니까 1이 되고 그러면 여기가 3이겠지. 이해했죠? 그러면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요. 2 대입하면 40에다가 60에다가 2가 돼서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만 있는 거야. 이 그림만. 이 그림만 있는 거. 파란색만 있는 거. 나머지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없는 건데 이 파란색이 항상 누구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잘 생각해. 누구보다? 마이너스 뭐보다? K보다. 뭐 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끝났네. 아, 그럼 빼기 K가 어떻게 되는 거지? 마이너스 20이가 저. 그렇지. 그래서 끝났어. 답이 뭐야? 빼기 K가 마이너스 25가 작용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한 K는 뭐보다 크면 됩니다. 15. 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알겠어? 별거 없어. 오히려 그 2차 방정식, 2차 그 옛날에 그 범위가 존재하는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보다 더 쉬워요. 왜냐면 얘는 정확한 뭘 그릴 수 있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맞지? 네, 그래서 좋아. 여기까지. 다 했어. 7단은 끝. 이제 문제. 굉장히 성참수. 이거 한참. 아, 이거? 이거 넘기면 이거 3차잖아. 근데 그 범위 정해가지고 그 0. 3차 함수의 일부분인 거야. 근데 그 0부터 2까지 그 정하는 거 생각지 않고. 아, 이거 봐봐. 2분 했잖아. 하나 0하고 얼마야? 그럼 0에서 극대, 2에서 극수야. 3차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근데 범위가 0부터 어디까지 되면? 3이지. 근데 저거 사용해서 여기가 3인 걸 아니까 여기까지만 그림을 그리고 쓸데없는 그 잡스러운 거 하지 말자는 거야. 3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게 빼기 K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되니까? 위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면 내가 만족하는 그림을 그리고 읽기만 하면 돼. 그래서 빼기 K가 빼기 22보다 어디구나? 밑에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이제 도로 표시하면 끝나는 거지.